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1월 이적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영입을 바로 하고 싶다 강력하게 토트넘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토트넘이 벌써부터 센터백 영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력한 영입 후보는 3명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니스의 토디보고요. 두 번째는 제노아의 드라구신, 세 번째는 풀럼의 아다라비오요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켈리가 있는데 켈리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주 동안 결장이 예상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당장 1월달부터 센터백이 필요한데 켈리가 몇 주 동안 부상을 당해버리면 사실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는 의미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토디보, 드라구신, 아다라비오요 요 3명의 선수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애슬레틱의 에클리시어가 어떤 기사를 냈냐면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 영입 후보를 몇 명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토디보입니다. 그래서 토디보는 이번 여름에 이미 영입하고 싶었었던 타겟이었으며 1월에도 다시 토디보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다만 토디보는 많은 유럽 탑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적료에 따라서 영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니스가 여름에는 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풀럼의 아다라비오요와 본머스의 켈리도 영입 후보인데 일단 토신 아다라비오요 같은 경우는 풀럼이 계약이 만료되는 여름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아다라비오요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다라비오요도 지금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있어요. 특히나 리그왕의 모나코가 아다라비오요의 영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모나코와의 경쟁에 직면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리의 영입 과정은 지금 켈리가 근육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드라구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구신은 토트넘도 노리고 있지만 몇몇 유럽의 최고의 클럽도 원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토트넘이 영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클럽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토트넘이 센터백을 영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 두 번째는 라인을 올렸을 때 어쨌든 라인을 올리는 의미는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백도 같이 압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메로와 반더벤이 나왔을 때 반더벤과 로메로가 전방까지 올라가서 압박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와서 압박하는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시즌 토트넘은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빌드업 능력 혹은 탈압박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당연히 좋은 선수고 이적료도 높겠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체계에서 느리고 약간 탈압박이 부족하고 이런 선수들은 빌드업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산체스라던가 스피드가 느린 다이어 이런 선수들이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아다라비오요부터 살펴보면 아다라비오요가 프로필상은 196cm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키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약간 둔하지는 않을까? 스피드가 느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다라비오요가 스피드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럼의 경기를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토트넘과의 지난 시즌 경기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아다라비오요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그래도 잘 따라가서 약간 앞쪽에서 부딪혀주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풀럼이 라인을 올렸을 때 아다라비오요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다라비오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그래도 패스의 길을 읽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할 때 이런 장면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약간 풀럼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다라비오요가 뒷공간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의 길을 읽고 약간 옆으로 나오면서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다라비오요가 패스가 뒷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옆으로 움직여서 패스의 길을 예측하고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아다라비오요가 패스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도 준수한 편이라서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문제는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
민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민첩함과 주력은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다라비오가 열심히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여기서 약간 민첩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드리블러들을 만났을 때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공격수가 직선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하면서 들어갈 때 약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를 무너뜨릴 때 왼쪽 오른쪽 계속 방향 전환을 하면서 트리피어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아다라비오가 약간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올라와서 끊어내는 능력. 이 능력은 생각보다 아다라비오가 잘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다라비오가 맨시티 유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모습들, 이런 움직임이 꽤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풀럼의 경기를 보면 아다라비오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후방에 있을 때 상대 공격수가 볼을 몰고 들어오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서 타이밍을 잡고요. 올라가서 과감하게 볼을 끊어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때 상대방 공격수가 약간 내려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다라비오가 뒤쪽에 머무르고 있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올라가서 압박을 합니다. 아다라비오가 예측 능력이 꽤나 좋기 때문에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서 올라가서 부딪혔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다라비오가 후방에서 탈압박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볼을 다루는 능력이 생각보다 꽤나 괜찮아요. 후방에서 풀럼이 볼을 전개하는데 아다라비오가 볼을 잡는 장면이거든요. 상대방 공격수 2명이 압박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다라비오가 볼을 잡아두지 않고, 볼을 잡아두면 그 순간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그냥 가랑이 사이로 흘려요. 이 가랑이 사이로 흘리면서 볼의 결을 살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들어오는 압박을 역동작에 걸리게끔 만듭니다. 완벽하게 공격수들의 압박을 무너뜨린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골키퍼가 아다라비오에게 볼을 보내줬을 때 상대방 공격수들이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다라비오가 볼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 한 번 접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접는 것이 통하면서 완벽하게 공격수를 돌파한 다음에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볼을 잘 다루는 타입이긴 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발밑을 과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수마랑 좀 비슷한데요. 비수마도 분명히 볼을 잘 다루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보면 치고 나가면 안 되는 장면에서 치고 나가다가 볼을 빼앗기거나 본인이 너무 둘러싸여 있는 장면에서도 너무 볼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빼앗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다라비오가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준수한 발밑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너무 본인의 발밑을 과신해서 볼을 약간 끌다가 압박을 당해서 뺏기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아다라비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준수한 발밑도 가지고 있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이 노리는 건데 이 선수가 약간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면서 상대방 공격수를 놓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빌드업 상황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민첩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뭐 가장 큰 강점은 키가 크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고 제공권 싸움에서는 분명하게 토트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주에 유벤투스전이 끝나고 토트넘으로부터 분명한 관심이 있다, 다만 영입 제한이 아니라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드라구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가 확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뒷공간에 대한 스피드 준수하고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빌드업적인 능력은 약간 이 선수는 근데 아다라비오나 토디보에 비해서는 발밑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드라구신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꽤나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앞쪽에 있던 수비수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런데 약간 뒤쪽에서 드라구신이 빠르게 달려오면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해주고요.
이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서 확실하게 볼을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노와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공격수가 측면 지역으로 뛰어들어갈 때 드라구신이 측면으로 달려나와서 상대방의 볼을 끊어내면서 확실하게 스피드로 제압을 하는 장면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제노와에서는 드라구신이 3백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노아가 4백을 쓸 때도 있고 3백을 쓸 때도 있는데 3백을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드라구신 자체가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서 3백의 중앙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고요, 이미.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수비에 좀 능해요.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고 준수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올라와서 끊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공격수가 볼을 받는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면이 제노아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데 드라구신이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3백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와서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위치에 드라구신을 배치한 건 드라구신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의 볼을 빼앗아내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구신을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구신이 제노아에서는 수비 라인의 3백이다 보니까 약간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뒤에 2명의 수비수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과감한 수비도 해주고요. 미드필더 싸움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재능은 체격 조건과 힘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멘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이런 장면도 나왔었어요. 오시멘과 드라구신이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드라구신이 오시멘을 피지컬로 이겨서 일단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고, 떨어지는 볼을 몸싸움을 했을 때 몸싸움에서도 이겨서 여기서 오시멘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즌 나폴리 경기를 많이 봤지만 오시멘은 세리에에서 대표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와 싸워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를 좀 하는 선수다 보니까 피지컬을 통해서 빠르게 튀어나와서 하는 수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상대방 공격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드라구신이 과감하게 앞으로 먼저 나오면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확실하게 끊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조금씩 과감한 수비를 하면서 상대 공격수보다 먼저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02년생에 약간은 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수비를 하다가 어설프게 볼을 못 끊어내서 뒷공간을 허용하거나 선수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꽤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라구신이 고쳐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크로스가 올라오고 있고 드라구신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어요. 이 공격수보다 빠르게 볼을 끊어내려고 공격수의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공격수가 그 움직임을 미리 읽고요, 등을 져요. 그래서 드라구신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제대로 못 튀어나오게 등을 져버립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드라구신이 이 볼을 끊어내지 못하고 뒤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그대로 볼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드라구신이 아직은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것에 비해 실패하는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준수하긴 한데 엄청나게 빠른 정도는 아니에요. 3백의 왼쪽과 오른쪽은 아무래도 측면 공간을 빠르게 커버해야 되는 위치인데 측면에서 빠른 선수를 만났을 때 약간 무너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리에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루크먼이 측면 지역으로 나오면서 드라구신을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끌어낸 다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드라구신과 1대1 스피드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길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드라구신이 완벽하게 루크먼의 스피드에 뒤처지면서 루크먼이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구신 자체는 기본적으로 준수한 스피드, 준수한 수비적인 능력, 공격적인 수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조금은 더 갈고 닦을 만한 수비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피드적인 측면도 약간은 아주 빠른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거는 아다라비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가 가장 큰 단점은 빌드업 능력이 좀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노아 자체가 볼을 점유하는 팀은 아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그냥 뻥뻥 내지르는 것 이외에는 짧은 패스로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던가
공격수가 받기 아주 편한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이런 패스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선수고요. 그리고 그런 패스를 시도할 때는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빈도도 꽤나 많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드라구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드라구신이 아까 아다라비오요처럼 제공권이 좋아요. 키가 190이 넘거든요, 이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공격 루트로 제노아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권에 약간의 약점이 있는 토트넘에게는 분명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디보 얘기를 하자면, 토디보는 뭐 며칠 전에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토디보는 아다라비오요와 드라구신 이 두 선수와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다. 자세한 분석은 지난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토디보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매우 빠른 선수라서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도 당연히 좋은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게, 바르셀로나가 어릴 때 이 선수를 영입할 정도로 공격적인 수비와 뒷공간 커버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 가장 적합한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발밑,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출신이니까 발밑이 오늘 나왔던 센터백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디보는 일단 뒷공간 커버 능력, 공격적인 수비, 그리고 발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드라구신과 아다라비오요보다 한 단계 높은 클래스에 있는 선수다. 가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잘 맞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선수면 이적료가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이제 뭐 드라구신과 아다라비오요와 비교해서 제공권 능력은 토디보가 당연히 부족하기도 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토디보가 제공권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정도로 부족한 선수는 아니다. 이건 이제 뭐 토디보가 이제 어떤 선수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더벤이 영입될 때 반더벤이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제공권이 약간은 불안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키가 큰 것에 비해는 제공권이 약간 약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면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토디보도 그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영입 1순위는 당연히 토디보겠고, 그 다음 순위가 드라구신이나 아다라비오요일 텐데, 아마 지금 토트넘은 드라구신을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선수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어느 정도는 적합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이 세 선수의 뭐 선호도 차이, 그리고 실력의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다면 분명히 토트넘에게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도움이 될 만한 선수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